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보병사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실전처럼 훈련하되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이 어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군의 날 기념 대형 캘리그라피 제작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민과 장병 등 77명이 참여해 만들어진 캘리그라피는 가로 25m, 세로 15m로 짜여졌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정부 서울청사와 전쟁기념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으로 게시돼 둘러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 동안 경북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제34회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엔 군인부를 비롯해 여러 부문에 걸쳐 3,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육군 7사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희생과 관심도 덕분에 나라도 안전하고 국민도 안심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육군 7보병사단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7사단 칠성 전망대를 방문해 비무장지대 일대와 감시초소 등을 바라보며 대비태세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대에서 최신식 병영막사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병사들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확고한 안보 유지 못지않게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며 실전처럼 훈련하되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는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강원도와 같은 접경 지역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타운홀 미팅에 동참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 불편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오후 방한한 세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확정 억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원을 당부했고 퍼파로 사령관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민과 장병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 초대형 캘리그라피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작해주세요. 25m 너비의 대형 도화지 위로 힘찬 붓자국이 그려집니다. 국민과 장병, 군가족 77명이 국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적어 내려갑니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은 건군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장병이 함께 대형 캘리그라피를 제작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모여 하나의 국군의 날 브랜드 디자인으로 완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민과 군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군인들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좀 울컥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캘리그라피 행사는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건군 77주년을 맞아 77명의 장병과 국민들이 K문화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의미 있는 국군의 날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것은 국방부와 육군 56사단 군악대의 연주였습니다. 캘리그라피와 어우러진 힘찬 군악은 국군의 기상을 드높였고 이어진 소프라노 박성희 씨의 공연이 감동을 더했습니다. 민족의 혼을 담은 아리아리랑과 희망을 노래한 넬라 판타지아가 울려 퍼지자 장병과 국민 모두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낸 대형 작품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선보이기 위한 제21회 지상군 페스티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멋있고 안전하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안재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계룡대 활주로에 커다란 텐트가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선두주자 K2 전차가 힘차게 질주하며 강한 육군의 모습을 선보입니다. 2025년 제21회 지상군 페스티벌 구성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육군은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작년 행사에 대한 대내외 설문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병협동 전투시범에서는 승리하는 육군의 모습을 시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기갑, 기계와 항공장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은 필수입니다. 궤도 장비의 회전 반경을 고려해 인원과 장비는 철저히 통제되고 승무원의 안전수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임무에 투입되는 항공기 역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 교신으로 더 체계적인 기동시범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병협동 전투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군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장병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람객들이 더 다양한 볼거리를 안전하게 관람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육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MR 박격포 사격 같은 각종 체험 장비가 설치돼 육군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주로 위에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만큼 안전 점검과 함께 지자체인 계룡시도 협력해 의료, 소방, 치안을 관리합니다. 민군 경이 함께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행사 전중 후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안전 유해 요소들을 체크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제반 요소들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계룡대 활주로에서 진행되며 57개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제34회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까지 모두 3,500여 명이 출전해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발차기 동작과 빠른 발놀림. 절도 있는 품새부터 화려한 겨루기까지 태권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34회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와 함께 국내 3대 대회로 불리는 만큼 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등 3,500여 명이 참여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수 출신의 엘리트 대회를 벗어나 국내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품새 5인조 단체전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고 여군의 품새 개인전 출전 기회를 부대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는 여군들과 병들의 차이 없이 그냥 다 같이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태권도도 하고 군 생활에도 지장 없이 제가 맡은 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알리는 행사도 선보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태권도 시범과 군악, 의장대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군별 모집 홍보 부스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유전자 시료 채취 부스도 마련돼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 전반의 태권도 기량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50만 전 장병이 태권도라고 하는 국기를 통해서 신체가 단련되고 아울러서 전투 체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 태권도가 널리 활용되고 적극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군인부 경기는 겨루기와 품새 2개 종목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졌고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군 장병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육성해 전역 후 실제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올해 국방창업 경진대회가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총 26개 팀이 선발됐는데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2025 국방창업 경진대회에는 총 1,899팀이 참가해 군 복무기간을 사회와 단절의 시간이 아닌 인생의 비전을 정립하는 희망과 도전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토방위에 전념을 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또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현대 기술에 맞게끔 접목하는 거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적으로 총 26개 팀이 선발됐는데 대부분의 장병은 군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접목했습니다. 경쟁률은 73대 1까지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분야라든가 이런 신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팀들이 많아서 실제로 병사만으로 이루어진 LCD 팀은 본인들의 군 생활 중 느꼈던 어려움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UA 연합훈련이라고 해서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저희가 통역병으로 둘 다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통역병이 현재 숫자가 너무 적고 이제 통역에 어려움을 겪어서 군대에서 발생하는 총성이나 차량음 이런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AI를 이용해서 소음을 제거하고 그것으로 통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모듈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모든 수상팀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범부처 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5 출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방부는 K-스타트업 2025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장병들의 꿈이 전역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9월 15일 오늘은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진 날입니다. 전승 75주년을 맞아 작전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추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시민과 장병을 태운 해군 마라도함이 인천 상륙작전의 시작을 밝힌 8미도 인근을 항해합니다. 마라도함 인근에서는 대한민국 서해를 수호하는 함정 4척이 해상 사유를 합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아 던진 국화는 서해 바다에 떨어집니다. 해군이 인천 상륙작전 전승 75주년을 맞아 전사자 추모 행사와 항해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군은 인천 상륙작전 전승 75주년을 맞아 당시 작전 해역을 시민들과 함께 항해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승리의 역사를 다 함께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인천 시민 300명과 함께 인천시장과 주한미 해병대, 서호주해군협회 참전용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n the present, while we remember the sacrifices of those we lost at Incheon, we remain vigilant. We remain strong. We remain committed to peace while we strengthen the bonds of our alliance. 이날 행사에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호주 해군 승조원이었던 레그 샤프 옹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서면 추모사를 통해 해군 해병대는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비 태세를 튼튼히 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5년 전 호국 명령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병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 3포병여단이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동시통합 동원훈련을 진행하며
빈틈없는 동부전선 화력 지원 태세를 다졌습니다. 현장에 백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화력전으로 포탄이 소모된 상황. 탄약 재보급을 위한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포탄의 적재가 이어집니다. 이후 K-10 탄약 보급 장갑차에서 K9 자주포로 포탄이 신속하게 보급됩니다. 이번 훈련은 포탄 사격 전 실제로 진행하는 그 전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이번 동시통합 동원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는 화력 지원을 위한 실전 임무 수행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9일부터 2박 3일 동안 탄약 재보급을 비롯해 일자별로 임무에 맞는 직책 수행 훈련과 작계 시행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현역 장병뿐만이 아니라 예비역 790여 명이 함께 참여해 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현역 장병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의 한 부분을 다시 맡아서 진행해보았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고,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군단 대화력전 FTX와 연계한 포탄 사격 훈련이 진행되며 화력 지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비군과 현역이 하나로 결합된 통합 전투 체계를 확인하고 실전에서 곧바로 쌀 수 있는 군대임을 입증한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전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전적인 동시통합 동원훈련으로 전투태세를 완비한 육군 삼포병여단. 병력 감축의 추세 속에서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했습니다. KFN 뉴스 백지윤입니다. 김천 상무가 어제 저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대구 FC에 1대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후반전 이동경 병장과 박철호 일병을 투입하며 이른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어지는 슈팅 끝에 후반 65분 대구의 중거리 슛에 선제골을 내줬고 이후 후반 86분 대구의 코너킥에 추가 실점을 허용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은 8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대구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이를 이동경 병장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만회골에 성공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계속해서 대구를 몰아친 끝에 다시 한번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VAR 확인 끝에 원심이 취소되며 1대2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승점 46점으로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는 김천 상무는 오는 2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안보 이슈에 대해 세계 각국이 대화를 나누는 다자 안보회의체. 그중에서도 서울 안보대화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 안보회의체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4회 서울 안보대화는 어땠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인 안보 이슈에 대해 세계 각국이 대화를 나누는 다자 안보회의체. 대표적으로 샹그릴라 대화, 동북아 협력 대화, 뮌헨 안보회의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다자 안보회의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안보 대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14회 서울 안보 대화. 올해에는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국방장관, 군사위원장을 비롯해 1000여 명의 국방 관련 인사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개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안보 대화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보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됐었는데요. 매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현안에 대해 대주제를 선정, 논의하며 국제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이런 대화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안보 대화는 군사 안보 이슈들을 각국의 국방 고위 관료들이 직접 만나 평화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2025 서울 안보 대화의 대주제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 격화되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인도 태평양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 재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 국제 안보 환경이 더욱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지면서 이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필리핀, 크로아티아, 캐나다, 베트남 등
각국의 국방 관련 인사들과 함께 지정학적 경쟁 완화, 군사적 긴장 해소, 신기술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넘어서 사이버, 우주, AI 등 신흥 안보 영역까지 다뤘습니다. 우주안보 워킹그룹과 사이버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우주안보 워킹그룹에서는 우주 영역을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으로 인식하고 혁신적인 기술력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업 우주의 활용 방안 모색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워킹그룹에서는 사이버와 AI가 융합된 복합 안보 위협에 대해서 민관군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안보 현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서울안보대화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지정학적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회의체를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국방당국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협력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 강화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결실, 서울안보대화. 군사안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도 평화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외교 자산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안보대화를 통해서 영내 평화와 번영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 용사와 과거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엽니다. 방한단은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을 시작해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방문, 한미동맹 컨퍼런스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대를 이어 한국에 헌신한 5가문에게 보훈부 장관 명의의 한미동맹 명문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자원병역 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격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거나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현역 복무를 선택한 자원병역 이행 병사들 중 선발됐습니다. 이들 중 이승환 육군병장은 국방부 장관 표창장을, 이건 해병 병장을 포함한 15명은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9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어느덧 9월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으며 남부를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일부의 가시거리 200m 미만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며 점차 걷히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으며 전라 지역으로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후 중반에 들면서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강릉을 포함한 전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질 전망이며 비와 함께 뇌우를 동반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철원은 19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야간까지 이어지겠으며 이후 잠시 소강되었다가 금요일 야간 서부를 시작으로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부부터 비는 점차 그치면서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며 날이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